호기심 많은 선비 이상한의 소개. 조선시대 한양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좁은 골목길 사이로 한 젊은 선비가 종종 걸음으로 지나간다. 그의 이름은 이상한 25살의 호기심 많은 청년이다. 이보게 상하나, 또 어디로 그리 급히 가는가? 길모퉁이에서 마주친 노선비가 물었다. 이상한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한다. 아, 김 선생님. 오늘 서촌에 새로운 책장수가 있다고 해서요. 혹시 진기한 책이 있을까 해서요. 김 선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자네 역시 호기심이 지나치네. 공부는 제쳐두고 맨날 기이한 것만 쫓아다니고. 이상한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한다. 하하. 제가 좀 그렇죠. 하지만 세상엔 아직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알고 싶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며 이상한의 갓을 날려버린다. 그가 황급히 갓을 쫓아 달린다. 이런, 갓 좀 붙잡아 주세요. 이상한은 갓을 쫓아 골목 구석구석을 누빈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뒷골목에서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한다. 비범한 물건 백선당. 이상한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인다. 이런 곳이 있었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둑한 실내에 온갖 기이한 물건들이 가득하다. 어서 오시오, 젊은 선비님. 구석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상한이 놀라 뒤돌아본다. 아, 안녕하십니까? 혹시 진기한 책이 있을까 해서 들렀습니다만. 노인이 미소 짓는다. 책이라. 책은 없지만 자네에게 딱 맞는 물건이 하나 있겠구먼.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온다. 그 안에는 묘한 빛을 발하는 안경이 들어있다. 이건 뭔가요? 이상한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노인의 눈빛이 깊어진다. 자네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세상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안경이지. 이상한의 눈이 크게 떠진다. 그의 인생을 뒤흔들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기이한 노인과의 만남. 이상한은 노인이 내민 안경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안경에서는 묘한 빛이 반짝였다. 이 안경이 정말 세상의 비밀을 보여준다고요? 이상한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게 있다네. 무엇인가요? 이 안경으로 본 것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그리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울 걸세. 이상한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호기심과 이성이 충돌하는 듯했다. 그럼 이 안경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노인은 천천히 안경을 들어 이상한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다. 한번 써보게. 이상한이 안경을 쓰자마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가게 안의 물건들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공기 중에는 작은 빛들이 떠다녔다. 이건 이상한이 놀라 소리쳤다. 노인이 차분히 말했다. 보이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이상한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걸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노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가질 수야 있겠지.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할 걸세. 대가라뇨? 이 안경을 쓰면 자네의 운명이 바뀔 거야.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는 자네의 선택에 달렸지. 이상한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의 호기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좋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결정했군. 하지만 명심해. 이 안경의 힘을 남용하면 큰 재앙을 맞을 수도 있어. 이상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경의 값은 얼마인가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다. 대신 약속해주게. 이 안경으로 본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고.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한은 안경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세상이 달라 보였다. 거리의 사람들 사이로 희미한 형체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나무에서는 작은 정령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이상한은 감탄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상하나, 어디 갔다 왔느냐? 이상한은 황급히 안경을 벗어 품 안에 넣었다.
그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신비한 안경의 획득. 이상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품 안의 안경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안경을 꺼냈었다. 순간 세상이 변했다. 담벼락 위로 작은 도깨비들이 제주를 넘고 있었고 길가의 나무에서는 초록빛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이럴 수가. 이상하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때 한 노파가 지나갔다. 그런데 노파의 뒤를 희미한 형체가 따라다니고 있었다. 이상하는 놀라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다. 저건 혹시 귀신인가? 호기심에 이상하는 노파를 뒤따랐다. 노파는 한 집 앞에 멈춰 서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들 어미를 보고도 모르겠느냐? 이상하는 그제야 노파를 따라다니던 형체가 노파의 죽은 아들의 홀령임을 깨달았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집에 도착한 이상하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그는 밤새 안경을 쓰고 벗기를 반복했다.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도깨비, 마당을 서성이는 먼 옛날, 선조의 홀령,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용 같은 생물들.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이상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님,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승은 이상한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 이상한은 입술을 깨물었다. 노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에 안경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어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깨달음이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때로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화를 부를 수도 있느니라. 이상한은 스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은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이상한은 결심했다. 안경을 쓰고 마을을 돌아다니기로 한 것이다. 그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 아래 안경을 쓴 이상한의 눈에 비친 세상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광경은 그를 더욱 깊은 호기심의 늪으로 빠뜨렸다. 첫 귀신과의 조우, 달빛이 어스름이 비치는 밤, 이상한은 안경을 쓴 채 조심스레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무들 사이로 푸른빛 도깨비불이 떠다니고 바위 틈에서는 작은 요정들이 속삭이고 있었다. 와, 이런 세상이. 이상한은 감탄사를 연신 내뱉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은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큰 느티나무 아래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울고 있었다. 이상한은 그 여인이 귀신임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 괜찮으신가요? 이상한이 조심스레 물었다. 여인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당신 저를 보는 건가요? 이상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특별한 안경을 써서. 여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군요. 제 이름은 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상한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계신 건가요? 연희의 눈에 다시 슬픔이 깃들었다. 제 남편을 찾고 있어요. 5년 전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기다리다 병으로 죽고 말았죠. 이상한의 가슴이 저려왔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연희가 이상한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저를 볼 수 있다면 혹시 제 남편을 찾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상한은 잠시 망설였다. 귀신을 돕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신비한 경험을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연희의 얼굴에 희망이 어렸다. 제 남편의 이름은 김상철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이상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렸다. 연희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다 됐나 봐요. 꼭 다시 와주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이상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경험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는 자신이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실감했다.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상철, 어떻게 하면 그의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이상하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새벽녘의 고요한 마을을 걸어갔다. 그의 앞에는 미지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귀신들의 비밀 엿보기. 이상하는 연희의 부탁을 받은 후 며칠 동안 김상철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는 관청에 들러 전쟁 기록을 살펴보고 마을 노인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어느 날 밤, 이상하는 다시 안경을 쓰고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귀신들의 세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마을 뒷산에 도착한 이상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수십 명의 귀신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마치 산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상하는 조심스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귀신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곧 그가 산 사람이면서도 자신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보였다. 젊은이 어쩐 일로 우리 세계에 발을 들인 거요? 한 노인 귀신이 물었다. 이상하는 김상철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아, 그 불쌍한 영혼 말이군. 다른 귀신이 말했다. 그는 아직도 전쟁터를 헤매고 있다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곳으로 오지 못하고 있지. 이상한의 눈이 커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노인 귀신이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을 거요. 하지만 만약 그의 유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매개로 그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이상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귀신이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안경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이 안경이 있으면 우리도 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야. 이상하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다른 귀신들도 안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이건 제 것입니다. 이상하니 소리쳤다. 노인 귀신이 나서서 다른 귀신들을 말렸다. 그만들 하게. 산 사람의 물건을 탐하면 안 되네. 귀신들은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여전히 안경을 탐내는 눈치였다. 이상하는 이 안경이 생각보다 더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상철의 유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상하니 조심스레 물었다. 한 귀신이 대답했다. 그의 집에 가보게. 아직 그의 물건들이 남아 있을 거야. 이상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김상철을 찾아야 하는데 동시에 이 안경의 위험성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하는 결심했다. 내일은 김상철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이 일이 옳은 것일까? 귀신들의 세계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안전할까? 이상하는 깊은 고민에 빠진 채 어둠 속을 걸어갔다. 그의 앞에는 더 큰 미스터리와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위험에 빠진 마을 사람들. 다음 날 아침 이상하는 김상철의 옛집을 찾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반쯤 무너진 초가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이상하는 조심스럽게 안경을 썼다. 순간 집 안의 풍경이 변했다. 낡은 가구들 사이로 희미한 형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상하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누구십니까? 이상하니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 한 구석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집에 무슨 일로 왔어? 이상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한 노인의 홀령이 서 있었다. 혹시 김상철 어르신의 아버지이신가요? 노인 귀신이 놀란 듯 이상한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나를 볼 수 있지?
이상하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노인 귀신은 한숨을 쉬었다. 내 아들 상철이, 그 녀석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구나. 이상하는 노인 귀신에게 김상철의 유품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방 한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상자 안에 상철이의 물건들이 있을 거야. 이상한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낡은 병사 복장과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레 그것들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이상한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마을로 돌아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이 갑자기 병에 걸린 듯 쓰러져 있었고 귀신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상한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노인 귀신이 나타났다. 자네가 김상철의 유품을 가지고 온 바람에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트러졌소. 귀신들이 이승으로 넘어오고 있다네. 이상한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상한이 다급하게 물었다. 노인 귀신이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을 거요. 김상철을 찾아 그의 영혼을 달래야 해. 그래야 이승과 저승의 균형이 돌아올 거요. 이상한은 결심했다. 그를 찾아야겠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쟁터였던 북쪽 고개로 가보게. 그가 거기서 헤매고 있을 거야. 이상한은 서둘러 북쪽으로 향했다. 그의 뒤로 마을은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상철을 찾아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해야만 했다. 가는 길에 이상한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시작한 일이 이런 큰 재앙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귀신들, 북쪽 고개로 향하는 길, 이상한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을의 운명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안경을 쓴 채 주변을 살피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수많은 귀신들이 그를 에워쌌다. 살려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귀신들의 애원 소리가 이상한의 귓가를 울렸다. 그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귀신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달려들었다. 잠깐만요. 제발 진정하세요. 이상한이 소리쳤다. 그때 한 노인 귀신이 앞으로 나섰다. 젊은이,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오. 우리를 이 혼란에서 구해주시오. 이상한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지금 김상철 씨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를 찾으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노인 귀신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소. 이승과 저승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상한이 다급하게 물었다. 다른 귀신이 나서서 말했다. 전설에 의하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영혼의 돌이 있다고 해요. 그 돌을 찾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영혼의 돌은 어디에 있나요? 노인 귀신이 대답했다. 북쪽 고개 너머 깊은 계곡에 있다고 하오. 하지만 그곳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곳이라오. 이상한은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김상철 씨를 찾고 영혼의 돌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한 어린 귀신이 이상한에게 다가왔다. 저도 같이 가요.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상한은 잠시 망설였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 고마워. 같이 가자. 어린 귀신의 안내를 받으며 이상한은 북쪽 고개를 향해 나아갔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주변의 기운도 더욱 음산해졌다. 저기 보이는 저 안개 낀 고개예요. 김상철 씨가 거기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어린 귀신이 말했다. 이상한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가보자. 그들이 안개 낀 고개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한 남자의 형체가 나타났다. 군복을 입은 그 남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김상철 씨인가요? 이상한이 조심스레 물었다. 남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저를 볼 수 있지? 이상한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김상철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그럼
제가 죽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상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내 연희 씨가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김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희. 그 애가 아직도 이상하는 김상철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상철은 잠시 망설이다 이상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주변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이상한의 힘든 결정. 이상한, 김상철, 그리고 어린 귀신은 함께 영혼의 돌을 찾아 깊은 계곡으로 향했다. 길은 험했고 주변에서는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저기에요. 어린 귀신이 외쳤다. 계곡 중앙에 우뚝 선 거대한 바위가 보였다. 그들이 바위 앞에 도착하자 주변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게 영혼의 돌인가 봐요. 이상한이 말했다. 김상철이 물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자리에 돌려놓나요? 바로 그때 노인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안경을 영혼의 돌에 갖다 대면 돼요. 이상한은 망설였다. 이 안경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시작됐지만 동시에 이 안경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더 이상 귀신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 귀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하지만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는 분리되어야 하오. 이상한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김상철을 바라보았다. 김 어르신, 연희 씨에게 전할 말씀 있으세요? 김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상한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영혼의 돌에 가져다 댔다. 순간 눈부신 빛이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이상한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주변의 풍경이 변해 있었다. 귀신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계곡은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다. 다 됐나요? 이상한이 중얼거렸다. 그때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어디 있나? 이상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덕분에 마을이 평화를 되찾았네. 마을 이장이 말했다. 이상한은 연희를 찾아가 김상철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그날 밤 이상한은 자신의 방에 앉아 지난 일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귀신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대신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다. 이상한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신비한 경험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그의 마음에 남을 것이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상한은 중얼거렸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결말과 교훈. 몇 달이 지났다. 하회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이상한의 삶도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평범한 선비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신비한 경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상한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젊은이, 혹시 이상한 씨 아닌가? 이상한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어르신은 누구신지?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때 그 안경을 준 사람이오. 이상한의 눈이 커졌다. 아, 그러셨군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노인이 이상한 옆에 앉았다. 자네가 한 일에 대해 들었소. 참으로 대단했어. 이상한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네는 중요한 것을 배웠을 거요. 네. 생명의 소중함과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거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소? 왜 내가 자네에게 그 안경을 주었는지.
이상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늘 의문이었습니다. 노인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깨닫게 하고 싶었지. 이상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知而不行，不知也。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군요. 노인이 미소 지었다. 그렇소. 자네는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했소.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상하는 지난 경험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이상하니 조심스레 물었다. 노인이 웃으며 말을 가로챘다. 내가 귀신인지 궁금한가? 글쎄, 그건 자네가 판단해보게나.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소. 자네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이상하니 급히 일어났다. 잠깐만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하지만 노인의 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상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이상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앞으로의 삶에서 이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